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번에 이제 G7 회의 때 보면 바이든이 막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죽겠다고 막 쫓아오고 뭐 뛰어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그 아주 단편적인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이미지 혹은 단편적인 그런 그 단면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전개시켜 봤습니다. 이 TV조선이 제일 재밌겠어요. 네, 이제 세션 시작 전에 건너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서 저 노인네가 저렇게 팔짝팔짝 뛰어간 거죠. 총총걸음으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둘이 무슨 뭐 케미가 통해서 그러냐.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불러서 그러냐. 글쎄요. 그때 여러 사람 다 웃고 화기애애했죠. 저 뒤에 저기 그 의장된가 이 의전자 웃는 거 보세요. 저 바이든 얼굴 표정 보세요. 이 인간이 왜 이래? 그런 표정이에요. 어? 저는 윤 대통령보다 저 바이든 저 노인네 저기 그 행동 거지가 더 재밌어요. 예. 제가 바이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윤 대통령은 노래 부를 때도 저렇게 도리도리 하는지 모르겠어. 자, 사실은 뭐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불러서 저게 필이 통해서 뛰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그 자세한 사정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 외교라는 건 냉혹하죠. 냉정한 거죠. 냉정한 게임인데 아무리 어떤 지도자끼리 뭐 케미가 통하든 말든 저런 그 행동이 굉장히 훈련된 사람인데 바이든이 평생을 정치권에서 살은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G7이 이게 명색이 G7이지 믿을 놈이 한국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왜 그러냐. 자,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죠. 특히 그 중에 일본은 이 정말로 지중해 서구 미국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물질주의 끝판왕이에요. 닥치고 무국강병인데. 이걸 또 신토로 포장을 했잖아요. 신토라는 일제 종교로. 그래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KO 시켜가지고 공산혁명을 촉발시켰죠. 굴욕감에 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냈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열강들이 자유롭게,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중국을 자기가 다 독식하겠다고 덤벼들었죠. 1937년에. 그리고는 동남아도 강탈을 했고,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도적인 처사들을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인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마치 해적질 하듯이 진주만을 공습을 했고 그냥 습격을 한 거죠.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패색이 이미 짙어질 대로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기는커녕 다 죽어버리겠다 해서 도라이 발작을 했단 말이에요. 텐노 헤이카 반자이.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돌격을 하고
교쿠사이, 옥쇠를 했단 말이죠. 옥쇠가 일제가 쓰던 말입니다. 교쿠사이. 옥이 가루가 돼서 부서지는 그런 것을 뜻하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 일제 관동군이 감당이 안 되니까 소련한테 무릎을 꿇었죠. 얄타 회담에서 1945년 1월인가 2월이죠. 그래서 소련한테 중국과 한반도 내줄 테니까 너희가 관동군을 접수해라. 그래서 나중에 원폭 터지고 나서 한반도 남쪽이라도 그나마 건져낸 겁니다. 원폭이 없었으면 한반도까지 소련 영향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뭐 대충 중국에 말하자면 귀주성보다 좀 못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후에는 BBC 기자가 썼듯이 우리는 그냥 열강들이 하는 게임 그대로 했는데 우리만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원자폭탄 쏘고 그렇게 우리만 작살낸 거야? 라는 그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아주 복잡한 심리가 있는 데다가 정치가 좀 불투명한 엘리티즘 정치죠. 그래서 의석이 상속되잖아요. 의석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일본을 바라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이건 요번에 마크롱 그 태도에서도 보이듯이 이게 이제 베베 꼬인 꼬장쟁이거든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이 혈맹은 혈맹인데 이게 노년기 혈맹이라고요. 그리고 동아시아로부터는 해로 기준 대개 한 15,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뭐 참 철없는 탱자탱자죠, 저기는. 요번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그게 뭐 매력 만점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착한 조국이에요. 쓱 폼 잡고. 뒤로도. 착한 조국. 조국이 착해지면 뒤로도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 중국이랑 지금 거의 뭐 생사결 같은 그런 살얼음 같은 대결로 들어가는데 G7에서 힘을 딱 받을 수 있는 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반가운 거죠. 한국이 반가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쁘게 보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쁘고 반가우니까 뛰어가는 거죠, 노인네가. 그겁니다. 이 사정을 좀 더 이제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든 미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주군 미군이 보면 이제 5위는 볼 것도 없어요. 5위가 영국인데 이게 9,000명입니다. 9,800명. 6위 되면 3,000명대 되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한 8, 9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군이 10,000명 이상 주둔하게 되면 이게 1, 2, 3, 4위가 되거든요. 1위가 일본 54,000명 주둔이죠. 2위가 독일 35,000명 주둔입니다. 3위가 한국 25,000명이고요. 4위가 이탈리아 12,00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한국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데 두 개 합치면은 이게 거의 뭐 7만 9천 이렇게 돼가지고 유럽 전체에 주둔하는 것보다 결코 작지 않죠. 아마 좀 많을 겁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유럽 전체가 한 5, 6만, 6만, 7만 될 거예요. 여기는 거의 8만에 육박하고.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을 빼고 전부 세 나라 다, 탑4 중에 세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이제 만든 나라들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 세 나라는 점령지로서 미군이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점령지로서. 한국은요,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이 원래 동맹 안 하려고 그랬죠. 주둔 안 하려고 그런 거를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가 동맹을 맺고 주둔을 안 한다면 나는 휴전에 찬성 안 해. 휴전 준수 안 해. 나는 그냥 계속 전쟁할 거야. 그거 내 의지 방공포로 석방으로 보여줘봐. 이 방공포로 석방이 왜 미국이 펄쩍 뛰었냐면요. 쟤들이 모든 포로는 자기들한테 보내라라는 걸 휴전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 조건으로 걸었었어요. 모든 포로를 자기들한테 보내라.
그런데 포로 중에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대. 그리고 여기서 확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반공포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 깨버리겠다는 입장이에요, 저게. 반공포로 석방이 휴전 협상을 깨버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휴전 도장 찍어도 우리는 휴전 지키지 않을 거야. 준수 안 할 거야.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휴전에 서명도 안 했잖아요. 우린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강짜를 부려가지고 그 뺀질뺀질한 그 아이젠하워를 팔을 비틀어서 한미동맹을 맺도록 만든 거죠. 양자 간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이 침공당하면 한국이 가서 돕고 한국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돕는다. 오케이.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 미국이. 그 당시에 미국이 힘이 얼마나 좋냐. 아마 GM 하나의 매출이 일본 전체의 GDP만 할 겁니다. 1945년경에는 훨씬 컸어요. 일본 전체 GDP보다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 하나의 매출이. 그 정도로 파워풀한 나라인데, 당신들이 침공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울 테니까 우리가 침공당하면 당신들도 자동 개입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미국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그러한 방위조약이죠. 상호조약이죠. 미국이 이런 양자 간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데는 한국과 필리핀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필리핀은 1951년에 맺었습니다. 맺은 이유는 1949년에 중국이 적화가 되니까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중국서 멀지가 않죠. 바다 건너면 바로 필리핀이죠. 중국 해남도 같은 데서 적화가 되니까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나와버리니까 맺어준 거고 그리고 나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한 미군, 즉 미군, 즉 해외 주둔 미군의 성격만 봐도 이 탑4를 딱 보면 성격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많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미국의 관점에서 이 영국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캐나다도 비교적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영국은 노년기에 있는 혈맹이고 캐나다는 철없는 청소년이고 부자 청소년이고 이 나머지는 참 골아프다고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전부 다 골아픈 거예요. 특히 중국과 지금 딱 칼날을 마주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믿고서 같이 생사를 걸 만한 간담상조를 할 만한 그런 파트너들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 뭐 총총걸음으로 달려올 만하죠. 바이든이 달려올 만합니다. 이 중국 러시아 대결 제압에 목숨 걸고 진심인 나라가 있겠냐? 뭐 제가 보기엔 한국 빼고는 없어요. 일본도 아니에요. 중국은 북한의 뒷배죠. 또 북핵의 오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까지 염두에 두고 또 러시아는 미투 뒷배 아니에요? 나도 북한 뒷배, 나도 한 숟가락.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러북이 이게 한무더기가 된 거예요. 특히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랑 목숨 걸고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북한이 저 지경에 갔는데. 거기다가 중국이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계산법이 좀 정신병자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의 안정적인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이라는 목표. 북한을 미국과의 안정적인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로 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을 핵과 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로서 키워갖고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미국이 함부로 못 움직이도록 위협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근사하지. 뭐 말은 근사한데 두 개는 목표가 서로 충돌해요. 핵과 미사일을 손대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결판이 나는 올인 게임이에요. 이게 안정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안정적인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을 운영하겠다. 또 하나는 북한을 핵과 미사일의 진지로서 운영하겠다. 두 개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목표인데 둘을 양립시킨. 그런 면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참 빛나는 한 수죠. 왜 그러냐면 딱 이 계산을 하신 거거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서로 눈치 보느라 북한에 너희들은 주둔군 못 넣잖아. 근데 우리는 미군 주둔시킬 수 있어. 북한은 너 완충지대지만 우리는 완충지대가 아니야. 우리는 한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론트라인 국가야. 최전선 국가야. 대한민국은 완충지대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미군이 없으면은 몇만 명의 미군이 없으면 완충지대예요. 뭐 한 500명 있다 그러면. 그런데 옛날에 4만 명 있었고 지금도 2만 5천 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충지대가 아니라 그냥 한미 공동운영 프론트라인이에요. 그 자체가. 북이 완충지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완충지대를 딱 휴전선 북쪽으로 꽉 좁혀버린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고 나서 이거를 경제 발전을 시키고 정치 발전시키고 이렇게 나라를 가꾼 거라고요. 이게. 그게 대한민국의 비밀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바이든이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네. The situation in terms of our relations with Japan have never, ever, ever in American history been stronger. And so we've ended up where you have Japan stepping up in a way that's of real consequence in terms of your defense budget, number one, and a beginning of a rapprochement with South Korea. 자, 바이든이 미일 관계가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잖아. 하나는 일본이 군사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과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음미를 해봐야 돼. 그 얘기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때까지 일본이 국방 무임승차했어요. 이 소리지.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일본이 한국의 조국이 문재인류의 반일 죽창파들을 오히려 악용을 해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국내 정치 표장사를 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풀으려는 움직임을 안 하고 그래 너희 뭐 그런 이상한 촌스러운 짓 해. 근데 뭐 저런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점자는 보수, 우리 점자는 우파, 우리 자민당에 표를 주십시오. 저 한국 놈들 저 이상한 놈들입니다. 개또라이들입니다. 이러면서 표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일본에 썩어빠진 그런 일본의 보수, 일본에 썩어빠진 침체된 우파의 가장 충실한 종복권 파트너는 바로 조국, 문재인, 이재명 반일파리 죽창부대입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반일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반일이거든. 반일을 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야 니들 말이야 그 아베 그 외조분과 말이야 기신가 했을 때부터 말이야 시작해서 왜 25년 동안이나 말이지 10만 명 넘는 우리 동포를 북송했어. 왜 니들 말이야 조총련을 왜 단속을 안 했어. 특히 우리 영부인인 유영수 여사가 피살된 후에도 무려 25년 이상 더 조총련을 방치했어. 니들 말이야 왜 조총련이 북한으로 돈 퍼주는 거 왜 방치했어. 북한이 조총련 돈 먹고 살았잖아. 심지어는 니들 국민을 납치해가도 방치했지. 왜 니들 말이야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기 1, 2차 석유 파동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을 때 니들 마음대로 스시마 대한해협 뭐 이런 데 영해 축소해 갖고 동해 바다를 다 소련 중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랑 그 상의도 안 했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얘들은. 조국이가 그런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문재인이가 그런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잘난 반일파리들이 그런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비판하더라도 제대로 나를 세워서 비판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민당은 얼마나 세련돼 있고 세계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표를 주셨듯이 저한테도 표를 주십시오. 이 장사한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관점에서 한번 이걸 뒤집어서 보시라고. The situation in terms of our relations with Japan have never, ever, ever in American history been stronger. And so we've ended up where you have Japan stepping up in a way that's of real consequence in terms of your defense budget, number one, and a beginning of a rapprochement with South Korea. 뒤집어서 보면 중국과 북한이 저렇게 살기등등한데 2022년이 돼서야 군비 증강한다? 정신머리 어디다 빼쳐 드셨던 분들입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게 일본 비판이에요. 야, 인마, 너희 이때까지 군비 증강하라고 뭐하고 처자빠졌었어? 그 다음에, 야, 인마, 니들 말이야.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상황을 제대로 짚으면서 한국에 왜 저러한 반일파리, 죽창파리, 종북이 설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종북의 앞으로 미래는 어떤가? 한국의 건강한 자유공화 세력의 성장 가능성은 어떤가? 그런 식으로 한국을 비판한 적 있어? 니들은 그냥 한국 전체, 거기는 아주 못돼 먹은, 말하자면 천박한 반일 죽창이 휩쓰는 아주 이상한 나라. 그렇게 한국을 프레이밍 해놓고 그 한국을 그렇게 낙인 찍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니들 자민당 표장사하고 이때까지 처자빠졌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일본을 비판해야 돼요. 저 그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들려요, 제 눈에.